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만의 힐링 코스를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는 하당 저수지로 내비를 찍고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반기문 비채길하고 겹치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기 올라갔다가 임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주차를 한 곳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비채길이 나옵니다. 제가 비채길을 걸었을 때 이쪽으로 내려왔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여기 비채길 내려올 때 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한 겁니다. 올라갈 때는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 코스입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코스. 이런 길을 걷는데 생각 없이 걷는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많았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줄기세포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앞에 누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있고 뭐 잘못 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대머리 치료제 그것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개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평소에도 이런저런 생각 막,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 것도 저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걷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이런저런 생각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길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임도 정상 사거리에 왔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기문 생가 그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산 정상이 나오고 넘어가면 반기문 생가 그리고 비채길 출발지가 나오는 거죠. 저는 하당 저수지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이쪽 인도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삼신산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생식물원 가는 길,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쉬고 갈게요. 잠시 쉬고 내려갑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56분 정도 저는 걸렸습니다. 천천히 올라와도 이 정도니까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라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길은 좀 긴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생태공원 그 사무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어플을 켜고 왔는데 어플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길이 조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플도 안 됐고 시간도 2시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올라가는 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를 올라가는 거라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쪽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산길 따라서 임도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길 걷는 거 좋아해서 현재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 덥다는 거. 그늘이 없으니까 매우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이런 데를 걷는 거는 좋지 않고 가을이라든가 초봄 뭐 이럴 때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코스의 정상이 이 사거리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쉬고 가겠습니다. 좀 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는 이상하게 담배꽁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걷는 그런 코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고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었거든요. 제가 92학번인데 저희 세대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장국영, 유덕화, 주윤발. 그 영화에서 담배를 아주 멋있게 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다 담배를 폈었죠. 저도 대학교 가서 담배를 배워서 이제 담배를 폈고 그랬었죠. 하지만 저는 담배를 펴도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버리지는 않았었어요. 꽁초를 담배 가게에 다시 넣어서 집에 갖고 와서 버렸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담배를 끊은 지 한참 됐는데 담배를 피다가 군대에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때는 심장이 그때 좋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심장 때문에라도 체력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그때는 좀 독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나서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IMF 오고 집안도 어렵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주변에 제 친구가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거 얻어 피다 보니까 저도 담배를 다시 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피진 않았어요. 담배를 다시 끊어야겠다 했는데 담배를 끊다가 다시 피니까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이도 좀 먹었다고 도끼가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담배를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조절을 했어요. 스스로 이제 담배를 조절하는 걸 트레이닝을 한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그때 이제 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 대 핀 적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싫은 마음에 담배를 저도 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콜록콜록거리고 장난 아니었죠. 괜히 센 척 하다가 조금 민망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하고는 잘 안 됐어요. 조금 얘기가 벗어나는데, 저한테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좋아하질 않아요. 참 재밌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둔한 사람한테 그런 표를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게 조금 어렵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는 여자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담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몸에 좋은 건 아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호식품이 아니라 그냥 비호감 식품 뭐 이런 거라고 좀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담배를 끊은 겁니다. 손에서 담배 피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마음 먹고선 담배를 끊은 거죠. 아무튼 담배는 피더라도 이렇게 길에다가 좀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갖고 가서 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정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만의 힐링 코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